집에 있으니까 심심해가지고 시아누쿠빌 항구에 캄보디아의 작이라는 태양이 내뿜는 자외선의 무서움을 알기에 솔직히 한낮에는 밖으로 나가기가 선뜻 용기가 나지 않지만 방에서 뒹굴뒹굴 하기보다는 무엇이라도 해야 할 듯 해서 그냥 캄보디아의 유일한 심해 국제 항구인 시아누쿠빌 항구, 국제항이라고는 하지만 한국의 부산항과 인천항과는 비교되지 않을 것이라는 짐작을 해보면서도 궁금증 해소를 위해 한번 방문해 봅니다. 항구와 시청이 약 1.5km 거리에 인접해 있네요. 휴일이라 한가해 보이는데 시청 마당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특별한 볼거리는 없는 듯하고 그냥 시청사와 주차공간, 녹지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한국의 군청사 규모와 비슷해 보이네요. 캄보디아 정부는 시아누쿠빌을 경제, 물류, 관광 중심 특별시로 취급하고 있고 최우선 국토개발지역으로 설정하고 개발하고 있기에 시장의 근황은 상당할 것으로 짐작이 되네요. 시청에는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고 저 항구 쪽으로 한번 가봅니다. 특별한 볼거리는 없는 듯 해서 바로 시청사를 나가면서 항구로 향해 봅니다. 시청에서 조금 달리다 보니까 해변의 수영장이 아름답다는 킹코 호텔을 지나게 되네요. 5성급 호텔이지만 시내 중심부와의 거리 탓인지 숙박료는 약 80불부터 있는 것 같습니다. 수영장이 바다와 바로 접해 있어 많은 분들이 방문하는 듯 합니다. 약 3년 전에 아들과 함께 캄보디아에 처음 여행 왔을 때 한번 들렀었던 킹코 호텔이네요. 그때만 해도 이 앞 도로가 항토 비포장으로 되어 있어 정말 불편했었고 시내 중심지에서 여기까지 툭툭이 타고 왔던 것이 멀게만 느껴져 벤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개발이 수년간 진행된 시아누쿠빌이지만 도시 중간중간에 건축하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종종 보이는 것을 보면 인구와 생산 소비력 대비 조금은 과도한 중국 자본에 의한 상가 건축이 진행된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물론 코로나 탓이라 보는 시각도 있겠지만 곳곳을 보면 저희 시각으로는 살아나기 어려운 건축물들도 제법 보이는 것 같네요. 위치에 관계없이 신축하고 보자 식이 많았던 탓인지 도심 중심가와 백사장에 있는 해안가 이외의 지역에는 투자 실패한 듯이 보여지는 건축물과 건축 중단된 건물이 제법 많이 보이기에 해보는 단순한 생각입니다. 들어가는 길이 지도를 보니까 두 곳이던데 나에서 해가지고 들어가 볼까 합니다. 구글 지도의 도로 표시에서 약간 짙게 표시된 부분은 도로는 있으나 막혀 있는 상태라는 의미인가 보네요. 이제 항구에 들어가려면 원라이온 로터리 앞에 있는 항구 출입도로 정면 출입구를 이용해야 하는데 초소에서 일반인도 출입을 허용할지가 걱정이 되네요. 모른 척하고 경비 초소를 통과해 볼 생각으로 정문 쪽으로 가봅니다. 시아누쿠빌 국제항 출입구 도로 앞의 원라이언 로터리입니다. 주 도로가 아닌 상태라 오래전에 만들어진 자그마한 로터리이네요. 바로 앞에 보이는 곳이 시아누쿠빌 항구 출입도로이네요. 경비실도 있고 차단기도 있지만 약간 올려진 것이 오토바이는 그냥 통과할 높이라 그냥 모른 척하고서 통과해 보렵니다. 일단은 무사 통과는 당연히 했는데 항구에 뭐 들어오도 되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캄보디아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상품의 80% 정도가 시아누쿠빌 항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정식 명칭은 PAS 시아누쿠빌 자치항으로 캄보디아 정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에서 운영을 하는가 보네요. 수입한 컨테이너는 사이즈에 따라 $57, $87의 비용을 받고, 수출하는 컨테이너는 사이즈에 따라 $15, $17를 받는데, PAS 회사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는 수출 시 사이즈에 따라 적재 비용으로 $38, $51를 받는 차이가 있는가 보네요. 코롱섬으로 가는 배편은 어디에서 타는지, 가격은 얼마인지 그런 점이 좀 궁금했었는데, 코롱섬으로 가는 배편은 단일 회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운행하는 회사가 4곳 정도 있으며 회사마다 출발하는 항구가 다르다는 점이 있네요. 자신이 티켓팅한 회사의 출발 항구를 찾아가거나 픽업을 요청하면 될 듯 하네요. 호텔에서 섬으로 가는 티켓을 구매하게 될 경우는 픽업 비용 등이 포함된 가격으로 편하게 출발지로 갈 수가 있지 않나 싶네요. 저처럼 혼자서 개고생 자초하는 스타일은 보트 출발지까지 찾아가는 것도 보트 회사에 따라서는 쉽지가 않을 듯 하네요. 지금 와 있는 이 보트 회사 출발지만 해도 일반인들이 그냥 찾아오기에는 쉬운 지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혼자서 고민하고 찾아 헤매는 걸 즐기시는 나 홀로 여행을 선호하시는 분들을 위해 코롱섬으로 가는 배편에 관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일반 방문객들이 코롱섬으로 가는 배편을 이용하기에 가장 손쉬운 지점은 원형 황금 사자상에서 가깝고 오스틸비치 초입으로 가는 라보그 호텔 근처에 있는 작은 항구의 선착장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할 것 같네요. 오토바이가 있으니까 항구의 구석구석을 돌아는 보지만 감탄사가 나올 만한 장면은 보이질 않는 건 저희 감성 부족이라기보다는 다른 분들도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하는 스스로 위로를 하면서도 오늘 영상에서 볼만한 장면을 제공하지 못하는 아쉬움에 영상을 편집하는 저도 조금은 민망스럽네요. 항구 가장자리에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보는데 일반 요트 선착장인 듯 싶기도 하고 해양경찰 숙소인가 보네요. 경비정도 있고 일반 요트도 있고 그런 곳이기는 한데, 이곳을 마지막으로 해서 시아누쿠빌 항구를 한번 돌아보는 것을 끝내면서 느낀 점은, 개발 중이라고는 하지만 카지노 산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시아누쿠빌에서 항구가 보여주는 느낌은 제조업의 미약함으로 인해 아직은 갈 길이 먼 캄보디아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일본의 자본으로 항구 개발이 시작되고 다음으로 중국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항구 주변을 개발하고도 무언가 부족함이 있어 다시 한국의 노하우를 요청해서 근래엔 한국 기업에서도 항구 개발 부분에 함께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배가 고파서 집 근처에 있는 푸리몰이라는 상가 건물에 항속개구리 간장조림이나 하나 먹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간장조림인데 맛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